제목만 봐도 벌써부터 오싹해지고 치가 떨립니다. 최정아 기자님. 네, 여성 운전자만 노려서 도대체 어떤 일을 벌였는지 그 놈의 영상 준비했습니다. 아하. 함께 보시죠. 네. 서울의 한 주택가입니다. 차량을 잠시 세워놓고 밖에 서 있는 차주의 모습을 보실 수 있죠. 네. 그리고 잠시 뒤에 한 남성이 이 주변을 서성이다가 네. 얼마 뒤에 이 차량에 이렇게 갑자기 탑승을 합니다. 이 놀란 차주가요 다가가서 아니 누구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머. 이 남성이 이 차에 타고 있었던 남성이 내리면서 네. 저 대리운전 부르신 줄 알았어요 라면서 어. 급히 이렇게 차량에서 내립니다. 네. 안심한 차주가 마저 자리로 돌아갔는데요. 갑자기 뒤에서 이렇게 다리를 걷어차는 남성, 어머나? 쓰러진 여성에게요. 이후에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모습입니다. 어머머머. 그런데 이 남성이요. 불과 40여 분 전만 해도 인근 골목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차주를 폭행 후에 물건을 절취해 도주했었던 바로 그 놈인데요. 이 남성이 노린 범행 모두 혼자 있던 여성이었습니다. 우리 최정아 기자님이 웬만하면 격한 편 안 하는데 이 놈이라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. 근데 여성만 노리는 저 놈 빨리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, 최정아 기자님? 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우리 경찰이 아주 빠르게 출동을 했습니다. 이 얼굴에 피를 흘리고 있는 여성을 발견을 했고요. 어허. 곧바로 이 남성을 추적을 했는데요. 어허. 과연 검거를 성공했을까요? 제발.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. 밤 11시경입니다.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캄캄한 도로 반대편 차선에 이 시동을 모두 끄고 있는 한 차량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. 네네네. 경찰은 이 수상한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합니다. 어허. 차량 안에 있던 남성을 결국 발견했는데요. 어허. 이 달아난 남성, 서울에서 경기도 안산까지 그리고 또 화성까지 이동을 하면서 도주를 했지만 결국에는 범행 하루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. 와, 저 동선 보자. 서울 종로에서 경기 안산 찍고 화성까지 도주했는데 경찰분들 집념 대단했어요. 김현주 평론가님, 만약 못 잡았으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어느 곳에서 또 다른 범행하고 있을지 몰라요, 진짜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검거가 상당히 중요한 거 네. 아니겠습니까? 이 사건 발생된 것은 작년 연말이었습니다. 12월 28일 밤 10시 20분경에 아하. 서울 종로구의 한 주차장에서 왜 여성들이 그런 경우 있어요. 그 직접 운전을 하다가 자기가 무슨 뭐 노트북 같은 거 일 볼 일이 있을 때 운전석 아니고 옆자리 조수석에 가서 이제 자기 그 사물을 보고 있었는데 네. 바로 지금 저 그 피의자가 범인이 저렇게 이제 차 문을 열고 네. 갑자기 그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라 네. 그러는 거예요. 차키 내놔, 가방 아하. 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너무나 당황했음에도 불구하고 네. 막 저항을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막 폭행을 하면서 그 절취를 해가지고 물건을 그러니까 절도를 해가지고 도망을 가게 된 거죠. 네. 근데 이후에 40분 후에 11시경에 또다시 아까 보셨던 그 장면이 연출이 네. 된 겁니다. 주택가에서 자기 차에서 내려서 한 구석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던 여성을 보고 이 40대 남성이 갑자기 차를 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전화를 하다가 저 사람 누군데 내 차를 타지 하고 와서 이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내가 대리 불렀는 줄 알았다라고 얼버무린 거죠. 네.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내리는 듯 했는데 그 여성은 이제 저 사람 가겠지라고 생각하고 다시 통화를 이어가면서 그 자리를 뜨니까 저 여성을 계속해서 쫓아가가지고 뒤에서 무차별적으로 이제 세상에. 폭행을 하게 된 거죠. 그러니까 이 지금 사건의 특성은 심야 시간대에 여성 혼자 있고 어머나. 범행 대상이 여성 차주였다는 아하. 점. 이것이 어머, 어디 보세요.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어머머머 것입니다. 세상에 저 몹쓸 인간 진짜 천인 공노할짓을 저질렀는데 그나저나 저 인간이 어떻게 서울에서 경기도까지 도주를 할 수 있었을까요? 박성배 변호사님. 경찰은 피해자로부터 강도 신고를 접수하는데 문제는 이어서 인근의 유사 신고가 또 접수됩니다. 아하. 이 확인해 보니 인상착의가 공통된다. 동일범 여소행이라고 판단한 경찰은 우선 CCTV 추적으로 남성의 신원을 확인합니다. 네. 확인된 신원을 토대로 거주지인 서대문구 고시원으로 향해 봤지만 이미 도주하고 사라진 뒤였습니다. 아하. 이 경찰이 이때부터는 남성의 휴대폰 위치값, 실시간 위치 추적을 시작하는데 현 위치가 안산임을 확인합니다. 이어서 안산의 렌트카를 조회하면서 피의자를 드디어 검거하게 됩니다. 아하. 검거 당시에 어두운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시킨 뒤에 아무도 없는 듯 시동을 꺼둔 상태였지만 의심을 거두지 못한 경찰 차량으로 다가갑니다. 그 결과 차량 번호판을 확인해 보니 이 남성이 지인의 이름으로 빌린 차량임을 확인하고 결국 차량 안에 있던 남성을 검거하기에 이르렀습니다. 대단하죠. 지금 보세요.
이 블랙박스 경찰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저 어두컴컴한 곳에 그냥 일렬 주차되어 있던 그 차량 중에 하나를 어떻게 알고 찾아냈고 문 열었더니 바로 그 몹쓸 인간이 타고 있어서 정말 집념이 빛나는 순간이었는데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초에 걔가 이제 차량 탈취를 좀 시도를 했잖아요. 그 부분도 차관하고 시에 떴던 곳이 대부도예요. 교통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? 버스나 이런 거 이용하기는 어렵고 차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렌트카를 이용했을 것이다. 제가 그 단지 안에 있던 렌트카를 싹 이렇게 확보를 해놨었는데 핸드폰이 기지국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. 다시 확인해 보니까 렌트차 한 대가 빠져나간 거예요.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동했다고 제가 주장한 거죠. 그때 이제 밤이라 근데 그 움직인다는 게 급한 일 아니면 없잖아요. 근데 딱 얘가 이동을 하는데 그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. 그 차를 추적하게 된 겁니다. 정말로 경찰분들 진짜 대단한 일을 하신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임주혜 변호사님, 저 검거된 저 몹쓸 인간이 검거 이후에 한 말이 더 황당하다면서요. 네, 이 남성 범행은 모두 시인했지만요. 밝힌 범행 동기가 정말 황당무계합니다. 왜요? 술은 마셨지만 내가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좋은 밝혔는데요. 일겁니다, 진짜. 이렇게 큰 피해를 초래하고선 이런 범행 동기를 밝혔다는 거 더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 경찰은 해당 남성을요. 특가법상 강도상해죄로 지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. 강도상해는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.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거든요. 엄벌에 처해질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. 피해자분들이 더 큰 피해, 더 큰 인명피해가 안 난 게 일단 천만다행이지만 저 몹쓸 인간 진짜 무거운 처벌 받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고 계십니까? 대박 사건. 네, 안녕하십니까? 김명준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.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.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.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